어찌 보면 8월 들어서 시장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슈 없이 잘 흘러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휴가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G2라든지 유로존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유출 규모 다시 확대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일 연속 순유출된 가운데 유출 규모가 1,300억 원대로 확대되었습니다. 6일간 순유출 규모는 6,2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외국인 화학주 8일째 순매수입니다. 화학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8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입니다. 미국의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와 7월 경기선행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화학주, 어찌 보면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최근에 굉장히 좀 양호했고요. 외국인은 8일 동안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외국인 국내 기관 쌍끌이 매수세도 나타났었는데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다가 국내 기관 일전 좀 매도세로 돌면서 화학주 움직임도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글쎄요, 화학주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탑픽으로 어떤 거 꼽으시나요? 예. 화학주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벌써 8일째라 그러는데 기관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매수하는 것 치고는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 움직임과 연동되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웬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좀 빠져나간다 쉬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던 화학주나 철강 이런 쪽에서 조금 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조금 쉬었다고 생각하는 조선이나 중공업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여러 양상이 좀 교차가 되고 있는데 화학주의 강세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조금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지만은 곧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실적을 좀 겸비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또 정유주가 화학주를 볼 때는 아마 정유주로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주 연계돼서 정유주는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화학주는 아무래도 지금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적 여러 가지 그 상황 움직임이나 실적 관련해 갖고 LG화학을 아무래도 탑픽으로 뽑아야 될 것 같고 뒤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고려아연이나 호남 석유 이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갈 때는 딱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화학주 정말 시장이 되는 시장이라면은 앞으로 좀 뻗어나가는 시장이라면은 화학주라든지 화학주를 필두로 해서 소재주가 시세가 나야지 좀 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학주 시세에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요. 탑픽으로 LG화학, 호남석유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지표들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6월 달에 일단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예상치는 둘 다 좀 상회를 했고. 근데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시장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쩌면은 그 부분이 양적 완화 기대감을 좀 약화시켰다 그럴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초에 또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이런 내용도 좀 엮어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용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 시장은요,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 이런 것보다는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시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FOMC 회의록이 6월 달 것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겠는데 이제 지난 7월 30일 날 8월 1일 날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한 달 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요, FOMC에 대한 기대감 조금 옹호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고요. 다만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요. 향후에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추가 양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문에 그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는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지금 바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대한 경제 지표는 계속 긍정적인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 회의록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걱정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지난주에 뭐 얘기해드렸다시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라든가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그 3차 양적 완화 9월달 발표하는 것은 물건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아마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번 연준회의로 공개했을 때 뭐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는데요. 지금 뭐 현재 상황 생각해보면은 양적 완화 가능성, 글쎄 뭐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뭐 이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연이틀 급락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주식을 팔면서 삼성전자 주식 뭐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을 파는 거냐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파는 거냐. 근데 다른 매매를 봐서 뭐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애플은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아이폰 5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특허 소송 관련해서는 일단 뭐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그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뭐 1심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항소 들어갈 건 분명하고 무슨 뭐 1,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고 보면은 글쎄 뭐 오히려 뭐 저점 매수의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급락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나하나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죠. 24일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뭐 연기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요. 일단 24일 날 배심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걱정들이 애플 쪽에서도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애플 컴퓨터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나 순매도가 나오면서요. 약간 지금 시장에서의 억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만한 합의였을 텐데요. 원만한 합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고 보기 때문에요. 누군가라는 결판이 나겠습니다. 결국 그 경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삼성전자랑 애플 컴퓨터는 결국 시차는 있었지만은요. 주가가 방향성 같이 갔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차트를 2011년 이후에 차트를 하나 같이 그린 비교 차트를 준비해놨는데요. 시차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애플 컴퓨터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삼성전자인데 결국은 방향성은 같이 간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애플 컴퓨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간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겠지만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결국은 방향성을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요. 24일날 판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국내 기관에도 매도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지금 펀드에 대한 워낙 환매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또 1,000억 이상의 또 돈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를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머스트헤브 주식은 틀림없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애플로 갈아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너무 무리한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애플이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약하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일단 뭐 이해는 잘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급락한다 그러면은 뭐 시장이 어려워지는 건 자명한데 일단 뭐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을 하니까 일제히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나라 IT 부품주들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최근에 약세인데 이틀간 약세인데 부품주로 좀 접근을 해도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인선익 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품주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수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매도하냐 이런 얘기를 서두에도 잠깐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많이 올랐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관련 문제지 국내 시장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또 들어왔다 떠난다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애플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소리 소문 없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새로 출시된 건지 9월 말이나 가야 이제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그 기회 제공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소송건 때문에 뭐 요번 빠르면 뭐 국내에서도 1심 판결이 나죠. 금요일 날 1심 판결이 나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웬만큼 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싸움은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뭐 2년에서 3년까지도 간다고 얘기하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애플은 디자인을 모방했느냐고 삼성에서는 맞받아쳐서 통신 관련해서 모방했느냐 이건 서로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명분을 갖고 어느 한쪽이 실리를 취하는 쪽이 IT 업계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좀 바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애플 쪽에서는 명분을 얻는 쪽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배상은 하되 그 금액이 상당히 적은 쪽으로 배상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관련주들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실리콘웍스 그런 쪽, 인터플렉스나 뭐 블리즈텍 CD 관련해서 이런 쪽들의 종목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내지는 아주 상승 추세를 타다가 며칠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적으로 8월, 9월까지는 계속 상승세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사실 종목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관심을 좀 찾아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라이콤이라든지 그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부품주보다는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품주에서 실적 관련해서 모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애플의 신제품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뭐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뭐 애플과 관련된 회사들 국내 회사들 주가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글쎄 뭐 애플이 계속 뭐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실리콘웍스,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반등 시도입니다. 오늘 참 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오전에 삼성전자가 급락하는데 2%대 급락하는데 코스피는 강보합까지 올라가는 좀처럼 보기 드문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참 이런 흐름 어떻게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 뭐 이런 시장 이학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 시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 스스로의 어떤 그 조정에 먼저 들어간다거나요. 우리 시장 스스로 먼저 좀 빨리 더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누차 강조드렸고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기관 투자가도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정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현재 1950을 넘나드는 현지 시장에서 연기금의 적극적 매수세를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개인 투자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세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만약 조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그것은 미국 시장의 조정 내지는 외국인의 어떤 돌연 매도 일색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이제 아직 일요일이지만 오늘 밤에 우리 시장으로 오늘 밤에 있는 출발하는 미국 시장은 한 1%에서 2% 정도 조정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미국 시장의 월요일날, 화요일날 움직임을 보고 나서 우리 시장이 좀 쫓아갈지 안 갈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나는 거죠. 지금 오늘 조정을 섣불리 먼저 조정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계속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선 1900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주식을 더 갖고 와야 되느냐는 것인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장기적 흐름 보시는 분들이라면 IT랑 자동차가 여전히 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쉬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에 2순위로는 화학주랑 철강주, 이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겠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만 조선주라든가 그 밖에 건설, 증권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으로 국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국내 수급 지금 개선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돈이 또 다시 크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다른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매매, 또 외국인 매매를 보기 위해서는 해외 증시 흐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국내 요인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유로존 문제라든지 그동안 물밑에 미쳐 있던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빨리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얘기가 이제 그리스 얘기인데 지금 그리스를 포함해서 각국 정상들이 이번 주에 열심히 부지런히 만납니다. 분위기는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얘기가 조금은 수그러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인성익 지점장께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번 주 가장 유럽존에서 크게 움직인 게 그 그리스 문제입니다. 그리스가 이제 긴축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한 단계로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퇴출보다는 잔류 쪽으로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현지 시각으로 내일 지금 그 유럽 재무장관의 융커 의장을 지금 그리스 총리가 일단은 면담을 하고요. 또 24일에는 그 메르켈 총리, 그다음에 25일에는 또 폴란드, 프랑스 대통령을 좀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독일은 긴축 쪽이고 프랑스는 성장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는 건 독일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불을 좀 많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독일 쪽에서도 그 현재 남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쪽은 또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긴축의 정도를 좀 프레스를 좀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스가 그 긴축하는 양이 지금 115억 유로 정도로 좀 얘기가 돼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16조가 넘는 금액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내에 140억 유로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서로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완화된 상태고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유로존 문제는 어떻게든 일단락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유로 시장이 그렇게 이제 웬만큼 좀 정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주택 경기나 고용 지표 이런 쪽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계속적인 그 경기 정책 이런 쪽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이런 쪽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8조 원대를 매도했다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거의 12조 원대를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매도했던 그 유럽계 자금들이 5월, 6월 매도를 했다가 단기적으로 다시 지금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8월에 지금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5조 원대까지 그냥 지금 8월 한 달에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또 빠져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시장만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재매수에 충분히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키는 아무래도 선물과 현물의 그 베이시스 차이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콘데고 상태로 1.5에서 1.6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죠. 아무래도 이게 1.3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좀 걱정이 되고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 전세는 거꾸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1.5에서 비차익 매수 거래들이 활발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의 그러니까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 조정 차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조정을 갈 것이냐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9월 중순이 되겠죠. 쿼더러블 데이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이게 둘째 주 목요일이죠. 중순이 13일인가 중순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현재의 장세가 아무래도 어쨌든 진행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제공되는 게 현재로서는 확실히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작은 정도의 움직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박스권장 하단으로는 한 1900 정도 그리고 지금 1950포인트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인데 전에 5월 달인가요? 하락 직전에 지수가 1950포인트죠.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현재 그 저항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어서 1900포인트 상단으로 한 1970포인트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서 기간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물밑에 잠겨있던 유료존 문제라든지 뭐 G2의 경기 문제, 그리스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긍정적인 쪽으로 좀 모멘텀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